어떻게 하면 잘 훈련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거고요. 요리로 치면 소스 정도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맛있는 음식에 맛있는 소스를 넣으면 맛있는 음식이 되겠죠. 그래서 목차를 보면은 좋은 모델이 뭔지, 좋은 모델을 학습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 큰 방법론이 있는데 하나는 초기화, 하나는 정규화, 정규화가 아니고 레귤레이션 정식화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레귤레이션이 있고 노멀라이제이션이 있고 이거야. 그리고 코드 리뷰는 또 좋습니다. 네, 이거 많이들 보셨을 건데 오늘 슬라이드의 배경이 또 거부 칙칙한 이유이기도 한데 혹시 잘 보이나요? 잠시만. 그런 말 있죠. 그 검은 화면에 줄 쓰면 명 같다. 그걸 위해서 이번 오늘 세션 테마는 좀 칙칙한 그 테마를 골랐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조지 박스라는 아저씨가 모든 모델은 틀렸는데 어떤 모델은 유용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완벽한 모델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사실 뭐 모든 걸 알 수 있겠죠. 저희가 뭐 신에 가까워졌겠죠. 근데 그렇진 않고 우리가 근사적으로 모델을 구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유용한 것들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좋은 모델, 유스풀한 모델이 무엇인지를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로 표현력이고 둘째로 학습 가능성, 세 번째로 일반화 능력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표현력은 말 그대로 얼마나 복잡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델이 너무 작아서 인리스트, 그러니까 손글씨 분류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 성에 안 차겠죠. 이미지 NS로 플레스 1000개 정도 구분해야 저희가 제 마음에 드는 그런 모델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표현력이 저 모델이 좋습니다. 그리고 학습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뭐 모델 이렇게 하면 좋아 이렇게 큰 모델 만들면 되겠지 해놓고 얘가 학습이 안 되면 사실 저는 쓸모가 없죠. 좋은 파라미터를 잘 찾아가야 되는데 학습을 못하면 안 되니까 좋은 모델은 빠르게 잘 수렴해야 된다라는 요소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화 능력은 학습 데이터만 달달 외우면 좋은 모델이 아니겠죠. 우리가 이미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도 좋은 그런 예측을 뱉어내게 하는 게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의 구성이 있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좋은 요소 이런 거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그 세 가지 조건 다 만족하는 모델 만들면 되지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문제들의 전부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표현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NLP를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넥스월 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어떤 선형적인 영역으로 구분할 수가 없고 우리가 층을 여러 개 쌓아서 큰 모델을 만들어 줘야 그런 디시전 바운더리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얘네를 잘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때 이제 내용이었죠. 그리고 둘째로 학습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모델이 존재하는 그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그 환경이 좋지 않으면 저렇게 이제 새들 포인트처럼 아주 평평한 데서 시작하면 학습이 잘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일반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버 피팅이 되면 안 되니까 저렇게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피팅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좋은 모델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력 하는 거는 MLP에서 봤듯이 더 깊고 더 넓은 더 많은 파라미터를 갖는 네트워크를 만들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모델을 살펴볼 거고 그리고 트레이너빌리티의 관점에서
이제 초기화와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이 들어가는데 초기화는 말 그대로 그 이 트레이너빌리티에서 시적 지점을 저기 평평한 대로 잡아주지 말고 이 기울기가 높은 데 쪽으로 잡아주거나 뭐 애초에 뭐좀 네, 여기 정도만 얘기하는 게 같네요. 네, 좀 그라디언트 잘 촬영할 수 있는 위치에 놔둬주는 게 좋겠다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은 이제 학습 환경 자체를 좋게 만들어서 이제 글로벌 옵티마이즈도 다가갈 수 있는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화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이 큰 가중치를 가지게 되면 보통은 오버피팅이 되죠. 왜냐하면 그 곡률 자체가 수준 버들의 곡률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피팅하려고 하게 되고 그거를 저희가 오버피팅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규학, 정책화 기법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네, 기념님 들어있고요. 초기화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초기화는 이제 자비의 이니셜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논문은 여기 보이시는 거 알고요. 얘네가 이제 제기한 문제는 제가 보통 모델의 파라미터를 처음에 이제 초기화할 때 이제 뭐 다 0으로만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구간에 대해서 그 랜덤으로 목소리 듣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성능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그런 범위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을까? 가중치를 조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전에는 그 초기화를 하는 방법 중에 언스퍼바이스드 프리체이닝이라는 방법을 존재했는데 이거는 이제 입력과 인코딩, 디코딩을 통해서 그 복원된 출력이 비슷하게 되도록 학습시키는 겁니다. 모델을. 요거는 이제 비지도 학습인데 혹시 이 지우 씨, 그 저희가 PCA를 이제 전공에서 배우죠. 근데 이제 혹시 세션 그 슬라이드에 강의 슬라이드에 PCA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데이터 프로그램. 알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PCA로 일종의 인코딩, 디코딩이다라는 표기로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차원의 정보를 저차원으로 압축한 다음에 다시 원래 차원으로 복원했을 때 그 차이가 적게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좋은 분산을 뽑는 거고 좋은 PCA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도 똑같이 PCA처럼 입력을 넣고 적은 차원으로 매핑하고 다시 복원을 했을 때 그 입력과 출력의 차이가 적다면 이 가운데 있는 층이 좋은 피처를 학습을 했겠죠. 모델의 어떤 입력의 특징을 잘 가지고 있는. 근데 이게 이제 이전에 초기화 방법이었다는. 그리고 이거 대신에 이제 새로운 방법이 등장하는 건데 기존의 그 이전에 또 기존의 이제 방식은 이렇게 어떤 이 유니폼한 n분의 1에 대한 그 범위에서 저희가 랜덤으로 샘플링 해가지고 가중치를 정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설정이 됐냐라고 하면 그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의 베리언스는 여기 아래에 보시는 요 수식과 같이 요 공식을 따르게 되는데 요렇게 넣게 되면은 베리언스가 3n분의 1로 정리가 되고 저희가 그 선형 변환을 붙이고 난 다음에 그 프리 액티베이션 값의 베리언스가 컨스턴트. 그래서 갑자기 분산 자체가 작아진다는 거죠. 들쭉날쭉 해가지고 학습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밸런스를 고정시켜 적게 만들어서 학습을 편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근데 요거대로 한번 해서 제비의 아저씨가 어, 그 출력의 액티베이션 값의 평균값 분산을 그래프로 한번 뽑아본 겁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레이어에서는 평균
액티베이션 값도 높게 나오고 분산도 어느 정도 있는데 이 네 번째 레이어쯤 가니까 거의 지금 0으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값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 얘네가 처음에 학습을 할 때 바이어스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프트맥스 입력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액티베이션가 그러니까 H가 0으로 가게 되면 편향만 남겠죠. 그럼 편향만 남으니까 그냥 나 이거 전부 편향만 학습시켜서 할래 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렇게 분들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모델의 학습을 점차 거치면서 액티베이션도 좀 고려할 만해 라고 진행하면서 이제 점점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그 이니셜라이제이션 기법을 이제 제안하게 된 거죠. 일단은 노테이션을 좀 집중하셔야 돼요. 네. 이 SI라는 게 프리 액티베이션 값이고 Z가 액티베이션 통과 값입니다. 그 F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한 거죠. 그리고 가정이 세 개 정도 나오는데 입력을 이제 0 근처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길기가 거의 1이죠. 그래서 얘네가 1로 이렇게 가정을 하고 모든 입력이 여기 근처에 있어서 여기가 1에 있다 가정하고 그 다음에 입력과 가중치가 독립적이고 모든 가중치의 분자이 동일하다. 그리고 입력과 가중치의 평균은 0이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뭐야? 목표가 뭐냐라고 하면 모든 층의 출력의 분산이 비슷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학습을 잘 하려면 둘째로 모든 층의 그라디언트의 분산이 비슷하면 좋겠다라는 건데 저희가 그 모델을 학습을 시킬 때 역전파를 할 때 그 그라디언트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걸 이제 그라디언트 베니싱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모든 층의 그라디언트 분산이 비슷하면은 그런 현상도 나아지겠죠. 그래서 그 이미의 어떤 레이어 두 개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초기화 방법을 찾겠다는 네,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너무 쉬이 많은데 네, 일단은 이 베리언스 우리 출력층의 베리언스 요거 첫 번째 목표를 먼저 해결할 겁니다. 출력층의 베리언스에서 이제 식을 이전 거의 입력에 시그모이드를 통과한 식으로 바꿔주면은 첫 번째 식처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가정을 하나 첫 번째 했죠. 0 근처에 있어서 길기가 1이다. 그러면 아이덴티티 래핑으로 되니까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F가 그냥 없어지는 거랑 똑같고 바이러스도 없다고 생각하고 바이러스 0이라고 초기화했다 생각하고 날립니다. 그럼 이제 Z와 입력과 그다음 가중치 하나만 남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시만요. 어, 저 필기를 하는데 세팅을 안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요 식을 이제 이 노테이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신경망을, 우선 신경망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앞으로 이제 여기 값이 이제 si가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값들이 이제 zi에 해당하는 값들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 노드랑 연결된 노드들의 그 번호를 J로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세 개가 연결돼 있다고 하면 Z1의 I, Z2의 I 이렇게 되는 거죠. Z3의 I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지금 이 식을 이렇게 쪼갤 수 있습니다. 모든 이 노드들의 합으로 고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그마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저희가 가중치랑 입력이 독립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시그마를 밖으로 뺄 수 있고, 그리고 얘도 독립이기 때문이라는 가정을 똑같이 쓰면 이렇게 두 개의 분산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맨 처음에 또 가정한 게 그 모든 입력과 가중치의 분산이 같은 이제 분포를 공유하고 있어서 같은 값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해서 이 ni게 지금 여기 이 i 번째 출력에 관계되는 그 노드들의 개수의 합으로 개수만큼 곱해지는 걸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식이 이렇게 되는데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너무 빠르게 넘어갔죠? 알겠습니다. 어, 그림을 다시 잘 그려보겠습니다. 세 개 할게요. 여기가 S, K. 네. 지금 혹시 이 그림에서 질문 있나요? 로테이션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되시는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 Z의 분산을 지금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하고 시그모이드를 통과한 이전층의 입력으로 표현해서 펼치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아이덴티티 매핑을 하니까 F를 벗어나서 요 값이 남게 되고, 저희가 편향을 0으로 초기했다고 생각하면 얘가 날아가겠죠. 그러고 요 분산이 남는데 지금 이 zi의 가중치를 곱한 게 요게 지금 어, W1K의 I, W2K의 I 이런 식으로 가중치가 곱해지게 되는데, 그냥 요거 쌍을 묶어서 다 더해준 겁니다. 그냥. 괜찮으신가요? 네, 네, 넘어갈게요. 다들 넘어가라는 눈치인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 독립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시그마를 밖으로 빼고 이 분산도 두 개로 쪼개면
이 식이 깔끔하게 정리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의 정의에 의해서 모든 그 i에 대한 이 zi의 분산과 wi의 분산이 동일하다. 그렇게 동일하다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를 이 관련된 노드의 개수 NID, 지금 여기선 3개죠. 이전에 몇 개 더 있었다고 해도 연결된 노드의 개수에 따라서 정해지는 값이기 때문에 3개가 됩니다. 이 경우에서는. 그래서 그냥 분산을 그 개수만큼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식을 다시 이제 보면은 저희가 그 다 어느 임의의 층이든 그 두 층 간의 분산이 비슷했으면 좋겠다라고 가정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네 두 개가 같다고 생각하면 같으려면 이 나머지 이 항의 값이 1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분산이 이렇게 정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그 한 노드의 입장에서 가중치를 결정할 때 그 노드와 연결된 노드들의 개수 분의 1로 가중치의 분산을 초기화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유도가 되고 요거는 이제 순전파일 때에 해당하는 유도 방식이고요. 그리고 둘째로 저희가 그라디언트도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비슷하게 유지가 돼야 되겠다라고 원했던 건데 그것도 이제 유도를 해보면 똑같고 얘는 이제 순서를 역으로 생각하시면 이제 편한 거예요. 여기 이제 아까처럼 SI가 있고 여기 ZI 플러스 1이 있겠죠. 그리고 노드가 연결이 될 거고 여기에 SI 플러스 1, SI 플러스 1들이 여러 개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얘의 두 번째 이 연결되는 거에 대한 인덱스는 저희가 J로 처리를 할 겁니다. 여기서는 뭐 1, 2, 3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그라디언트를 체인룰에 의해서 이렇게 쪼갤 수 있고 어, 이, 이, SI의 그 변화량 분의 이 SI 플러스 1 다음 단계 S의 그 변화량은 이제 저희가 식이 지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미분을 하게 되면 요런 꼴로 남겠죠. 그리고 어, 지금 요게 잠시만요. 여기 요게 저희가 기울기를 0 근처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이 되죠. 1이었죠. 저희가 가정을 한 게. 그럼 요것도 날라가고 요 식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처럼 똑같이 그냥 개수만큼으로 쪼개주는 거예요. 쪼개서 더하는 겁니다. 여기 기준으로 보면은 얘한테 연결된 노드의 개수를 저희가 지금 ni 플러스 2라고 생각하면 i는 저희가 지금 이 레이어의 인덱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개수 자체는 이 i랑 관련이 없고요. 여기선 얘가 3이겠죠. 그래서 세 개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그마 똑같이 그라디언트랑 가중치도 독립이라는 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빼주고 또 쪼개주고 하면은 식이 아까처럼 완전 비슷한 꼴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 차이가 있는 거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하는 조건대로 정리를 했을 때 분모항에 어, 레이어 하나 더, 그러니까 입력 레이어와 출력 레이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렇죠? 왜냐면 여기가 지금 ni 플러스 1개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이전에 연결된 게 ni개에 대한 노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니까 얘는 이제 팬아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무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산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분산이. 자세한 건 쉬는 시간에 답변 받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조건을 얻었는데 분산이 이전 레이어에 그 관련된 그 노드 개수도 반영해야 되고 현재 레이어에서 이제 다음에 이제 영향을 주는 그런 노드의 개수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두 개가 같지 않잖아요. 두 개의 개수가. 그래서 절충안으로 그 두 개의 조화 평균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 AB분의 1 플러스 B죠. 그거 2분의 A분의 1, B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요거 넣고 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산을 갖는 친구로 가중치를 초기화하면 좋겠다가 된 겁니다. 좋은 놈이 됐구나가 되는 겁니다. 수식으로 의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분포의 표현으로 옮기게 되면은 아까 그 12분의 B 빼기 A의 제곱 그 공식 이용해서 이 범위를 유도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인풋 아웃풋 레이어의 사이즈가 같다면 그러니까 ni와 ni 플러스 1이 같다면 분산이 n분의 1이 될 거고 그리고 똑같이 이제 정규 분포로도 초기화해서 가중치를 쓰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자비의 이니셜라이제이션인데 예, 좀 40분이 됐네요. 어,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네, 헤이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왜 나왔냐? 저희가 그 아까 가정을 하나 할 때 시그모이드의 요 부분 이 부분에서 노니까 기울기가 0이고 그 다음에 그 값이 원래 값을 뱉는다라고 하는 가정이 통하는 거죠. 근데 렐로를 쓰는 모델이 되면 0 근처로 하면 선형적인가요? 아니죠. 지금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비의 가정이 깨집니다. 그래서 이 렐로를 쓰는 모델에서는 다른 초기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컨볼루션 레이어들이 보통 렐로를 많이 쓰니까 그거 기반으로 얘기를 하는데 해 이니셜라이제이션 유도는 제가 유도된 걸 제가 드릴게요. 그것도 넘어가고 이 전체적인 내용만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니셜레이션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CNN의 어떤 그 노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그 출력을 정하는 식은 요거죠. 요거죠. 그리고 이게 저희가 지금 넌리니어리티를 통과하는 거죠. 이게 지금 렐로고. 그때 이제 x를 이제 k 제곱 곱하기 c 곱하기 1 크기의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저희가 그 콤브를 통해서 필터링을 할 때 일단 필터를 하나 이렇게 정하고 필터 개수 D개를 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 탐지를 하고 싶은 그 영역에서 이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여기 또 설명을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여기가 있어서 하여튼 홈 레이어 이게 곱하게 했을 때 이 차원이 출력 차원이 맞춰지는 거를 한번 보시라고 요 그림을 넣은 거고 똑같이
똑같이 얘도 가정을 몇 개 합니다. 그 가중치가 가중치들끼리 뭐 상호 독립적이고 같은 분모를 따라서 같은 그 어, 분산을 가지게 되고 x도 그렇고 입력도 그렇고 그리고 입력과 가중치도 독립이다라는 가정을 하고 똑같이 출력의 분산 비슷하면 좋겠고 그라디언트 분산이 비슷하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요런 꼴의 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 아까랑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수식적으로 따져봤을 때 타당하게 유도되는 거를 볼 수 있고 가중치를 그 이전 레이어 어떤 그 이 관계되는 그 노드의 개수에 따라서 초기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백워드로도 유도가 가능하고요. 한 10분 쉬겠습니다. 네. 일단 질문을 받고 질문을 주세요. 네. 너무 어렵나요? 네, 일단 10분 시작하겠습니다. 5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계산되는 그 커널에 있는 가중치의 개수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왜냐면 우리가 커널을 지금 여기 두 장짜리 채널에서 본다고 치면 이 1, 2, 3, 4와 뒤에 있는 5, 6, 7, 8에 대해서 가중치를 8개에 대한 가중치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이제 가중치의 도식을 보면은 이렇게 총 8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채널을 하나에 대해서만 하지 않기 때문에 총 D개의 채널을 만드는데 그렇게 하려면 저희 일단 가중치가 이 W1 큰 거는 이 큰 거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로에 그 n개의 파라미터 개수가 지금 8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뽑고자 하는 채널 개수가 이제 D개만큼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채널 이 매트릭스 연산을 보면 D 곱하기 N에 곱하기 N 곱하기 D가 되겠죠. 지금 N을 이렇게 뒀으니까. 그래서 N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D 곱하기 1 크기의 그 벡터가 남게 됩니다. 그게 즉 저희가 필터 개수가 나머지 이제 다음에 채널 개수로 연결이 되는 거고 여기선 우리가 D를 뭐 4개라고 했다고 치면 여기가 이제 D 곱하기 1개의 이 벡터 아웃풋이 생기는 거죠. CNN에서. 요 구조 이해되십니까? CNN에서. 네.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CNN을 이해할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싶어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이제 그 레귤러리제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네. 드랍아웃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드랍아웃은 그 얘네가 이제 드랍아웃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게 된 게 정규화라는 방식이 논의가 되고 있었고 그리고 모델 결합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다른 가중치로 학습된 여러 모델들을 평균 내가지고 보통 이제 평균을 내게 되면은 일반적인 파라미터를 학습하게 될 거니까 그냥 좋은 성능을 내는 모델을 학습하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두 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논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드랍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어, 가시층이든 은닉층이든 그거를 이제 버려서 뉴럴 네트워크에서 버리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림으로 보면 이런 식의 그림으로 나타내지게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fully connected 된 형태의 뉴럴 네트워크가 설계되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가 드랍아웃을 적용하게 되면 어떤 일정 확률 P에 의해서 어떤 노드가 켜지고 꺼질 확률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드랍아웃 0.5를 적용했다라고 치면 얘네가 꺼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학습 과정에서만 꺼지고 이제 실제로 인퍼런스 할 때는 이제 모든 뉴런이 켜지게 되는데 이거를 이 좀 더 자세한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 감 R이라는 이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는 친구, 그러니까 뭐 확률에 따라서 0 또는 1을 뱉는 친구가 있고 그게 이전 층의 입력 Y에다가 곱해집니다. 그러면은 확률에 따라서 그 값이 전달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얘네가 그라디언트가 학습이 안 되기 때문에 미분했을 때 0이겠죠. 여기 이제 D Z분의 L이라고 볼까요? 하면은 D 오메가 가중치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하면은 이거를 Z를 나눌 수 있고 이렇게 체인 룰로 쪼갤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WX 플러스 B라고 보면은 이제 X만 남게 되고 그리고 그 X가 지금 0이어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라디언트는 빵이 됩니다. 그래서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뭐냐? 어떤 유닛의 입장에서 다른 유닛이 항상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임승차를 하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여기서 지금 좀 트롤을 해도 옆에서 잘하는 팀원이 있으면 게임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뉴런들이 근무 태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걸 이제 코어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실수가 보정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주변에 누가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잘해야 돼라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얘네가 드라웃이 좀 더 뉴런이 좋은 어떤 피처를 학습하게끔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피처를 가려낼 수 있는 놈으로 학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은 드라바 있을 때 없을 때 그 액티베이션 값의 분포가 달라지는데 일단은 액티베이션 평균 자체가 작아지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의 분포 자체가 거의 스파스해집니다. 이렇게 0에 가깝게. 그럴 때 이게 이 소수의 어떤 뉴런만 활성화가 된다는 건데 이게 오버피팅이랑 다른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버피팅도 소수의 어떤 뉴런이 아주 큰 값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걔네에 대해서 이제 좌지우지 되는 거죠. 그리고 학습 데이터에 의해서 특히 그렇게 될 때를 따지는데 근데 얘네는 뉴런이 꺼졌다 켜졌다 하죠.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입력층 자체도 꺼졌다 켜졌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가 픽스 데이터라고도 생각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특정 데이터에 잘 반응하는 오버피팅된 뉴런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 없다기보다 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 드랍아웃이라는 거는 오버피팅을 막는 좋은 하나의 기법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웨이트 K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웨이트 K는 점점 그냥 가중치를 줄여나가는 겁니다. 여기 이 람다 값의 관계에서. 근데 이거가 왜 이 정교화로 연결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 리그레션 세션에서 리치 리그레션과 라쏘 리그레션을 다뤘었는데 거기서 리치 리그레션이 1초 정교화라는 기법에 해당이 돼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 파라미터의 제곱 텀을 그 로스 함수로 넣어주게 되면 파라미터 자체의 크기가 커질 때 로스도 커지겠죠. 그러면은 얘네가 학습을 할 때 로스를 줄여야 되니까 가중치도 작게 만드는 방향으로 학습을 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웨이트 케이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얘를 풀어가지고 이 세타를 여기 알파 안쪽으로 넣고 이 알파 분모가 생겼죠. 그러고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봤더니 얘를 이제 람다 프라임이라고 두고 얘를 미분하기 전 값으로 돌려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그냥 그 L2 정교화랑 같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웨이트키도 가중치 값을 억제해주는 하나의 그 방법으로 이제 얘기가 된 거고 얘도 오버피팅을 막는 방법이다가 되겠습니다. 네, 좀 짧게 넘어가는데 질문 있나요? 네. 혹시 저 물 좀. 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노멀라이제이션 기법들을 다룰 때 처음에 이제 저희가 그 이전 CNN 세션에서 알렉스네 소개됐을 때 슬라이드를 자세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로컬 리스폰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기법이 소개가 돼요. 뭐냐? 렐루를 쓰게 되면 얘네가 이 그 시그모이드에서 그 양극단으로 봤을 때 세츄레이션 되는 그런 그라디언트가 사라지는 걸 막을 수 있다. 왜냐하면 선형적인 영역으로 그라디언트 살려주니까. 그래서 뭐 괜찮아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얘네가 어떤 노멀라이제이션 기법을 적용했더니 성능이 좋아졌더라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거를 제가 아까 그 CNN 그 도식을 얘기를 한 게 이것 때문인데 어떤 인풋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거기서 어떤 위치에 x, y에서 커널을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필터 개수만큼 채널을 뽑아내겠죠. 이렇게 뽑아낼 겁니다. 네, 이렇게 채널을 뽑아내게 되는데 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i번째 커널 지금 여기로 우리가 a, x, y의 i 여기가 아니고 어? 여기 영역에 대해서 x, y 한 지점에 대해서 뽑았으니까 저희 벡터 그 하나 나온 겁니다. 이 전체 이 피처 맵을 다 뽑은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이 x, y 지점에서 뽑은 i번째 커널의 그 액티베이션 값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를 노멀라이즈 하겠다는 겁니다. 노멀라이즈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 인접한 이 레이어에 인접한 영역 요만큼을 가져다가 노멀라이즈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 이제 뭐 사람의 뭐 이렇게 따라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앞으로 몇 칸 갈 거냐 요거는 뒤로 몇 칸 갈 거냐인 거고 그리고 그 각 액티베이션 값들의 제곱을 분모항으로 넣어줬고요. 그리고 분자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액티베이션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를 적절히 스케일링 해주는 거죠. 이 시기의 의미를 봤을 때 분모에 액티베이션의 제곱항이 들어가니 이 주변에 값이 크게 되면 이 액티베이션 값 자체가 억제되겠죠. 그리고 작았을 때는 이제 액티베이션 값이 커지니까 이 밸런스를 맞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오버피팅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이제 얘기가 됐고, 뭐 자세하게 이거의 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논문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고요. 그냥 뭐 이런 오버피팅의 관점에서 이런 방식이 도입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엄청난 인용수를 자랑하는 우리 배치 노멀레이제이션이 있는데, 제목을 한번 보시면은, Reducing Internal Covariate Shift를 해서 성능을 높이겠다라는 제목입니다. 인터널 코비리에이트 시프트라는 게 뭔지가 해소가 돼야 우리가 성능을 어떻게 향상시킬지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게 되는데, 인터널 코비리에이트 시프트는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풋이 계속 들어오고 우리가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때 기존의 이 이전 스텝의 분포 요거를 보시면은, 이전 스텝에는 세타 1의 파라미터 세팅에서 요런 분포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타 1 프라임 업데이트한 세타 1 프라임의 경우에는 이거랑은 다른 분포를 뱉어내겠죠. 다른 파라미터로 학습이 됐으니까 똑같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전에 입력 분포가 바뀐 게 아니라면 당연히 분포가 변하겠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계속 분포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그 분포를 맞춰주게 되면은 학습을 더 잘하지 않을까? 잘 수렴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배치 B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인풋 X가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마 베타라는 러너블 파라미터를 설정을 하고, 이 X를 어떻게 노멀라이즈 할 거냐라는 식이 다음이 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어떤 배치에 대해서 배치 X1, X2 쭉쭉 해서 XM이 있겠죠. 이거 하나하나가 입력 데이터겠죠. 그거를 이제 전체의 평균을 내고, 입력값 평균을 내고, 그리고 그거의 분산을 구하고, 그리고 이 분산을, 이 평균을 분산을 나눠서 노멀라이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런 게 들어가는데, 사실 그 노멀라이즈 한다고 하면 러너블 파라미터가 없어요. 근데 비트 노멀라이제이션에서 왜 이 러너블 파라미터 감마 베타를 꺼냈느냐? 이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함수가 노멀라이징을 했을 때 요 0 근처로 모일 거잖아요. 평균이 0으로 되니까. 그러면은 얘네가 선형적인 영역에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논리니얼리티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이 선형 결합에 의해서만 학습을 하면은 얘네가 복잡한 표현을 학습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냥 여기를 노멀라이즈해서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변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처음에 문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마랑 베타라는 값을 줘서 평균을 이동하고 베타만큼 이동하고 범위도 스케일링 해주는 이런 논 리니얼리티를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감마 베타는 학습되는 파라미터여야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다음 입력에서 액티베이션을 통과할지 말지도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알고리즘 표, 논문에 있는 알고리즘 표를 보면 다 한 것 같은데, 복잡한 거 없고요. 그냥 이 레이어 사이사이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끼워주는 겁니다. 요 얘기를 이렇게 멋지게 적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추론 시에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그 감마 베타 함수는 학습되지 않게끔 한다. 뭐 이런 거 적혀 있고, 네. 그리고 뭐 뒤에 여러 가지 고정을 하기 위한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뭐 딥러닝 스터디를 하시거나 뭐 개인적으로 논문을 찾아보시거나 해서 꼭 읽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또 이제 얘기할 거리로 배치 노멀레이제이션이 왜 옵티마이제이션을 잘하게 만들어 주냐라는 걸 분석한 논문, 좀 유명한 논문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스탠다드는 그냥 일반 그 모델이고, 그다음에 배치놈을 끼워준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노이지 배치놈이라는 게 있는데, 노이지를 더한 거는 얘네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어떤 출력에 배치 노멀레이제이션을 하고 노이즈를 더해줘요. 그러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배치놈, 노이즈 이렇게 가요. 그러면 노이즈의 관계에서 이 배치놈의 성능이 변하게 되면 뭔가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네가 보니까 배치놈이 노이즈를 적용해도 잘 되네? 이런 관측을 했어요. 그래서 얘네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잠시만요. 그, 이,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옵티마이제이션 랜드스케이프를 더 평탄하게 만들어서 로스의 변동 폭도 줄여들고, 그렇게 해서 얘네가 잘 성능을 뽑아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좀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라고 하면 노이즈를 이쪽에서 넣었는데 요 배치놈에 의해서 노이즈가 걸러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렇게 분석한 논문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뭐 읽어보시고, 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까지 해야 되냐? 예, 그 트랜스포머 논문에서도 다루고, 그런 7개월 모델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그 노멀라이제이션 기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소개를 드리는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이전에 알고리즘을 봤듯이 이 배치 사이즈에 디펜던트해요. 배치가 하나면 뭐 뷰도 바뀌고 다 다르겠죠. 그런데 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이 수능 신경망에서는 그게 적용이 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지금 RNN을 공부하진 않았으니 그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 적용단에서만의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이런 형태의 배치가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한다라고 하면 얘네를 요 방향으로 노멀라이즈를 하게 되는데, 왜냐면 여러 개의 샘플에 대해서 그 해당 시점에 입력을 노멀라이즈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이 타임 스텝이 달라지게 되면 타임 스텝이 여러 개 달라지는데, 달라질 때마다 평균과 분산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환신경망의 그 프리액티베이션 값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데, 어, 똑같이 빛이 요거 이제 감마 베타에 해당하는 거고, 표는 논리니어 펑션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타임스텝 t에서 입력을 이제 배치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거기서 이제 계산된 액티베이션이 이렇다고 칩시다. 그때 얘네는 이 어떤 타임 스텝에서 그 샘플에 대해서만 노멀라이즈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축으로 노멀라이즈를 하는 게 아니라 요 축으로만 노멀라이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치 인 디펜던트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이제 순환 신경망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트릭을 써서 순환 신경망에서도 쓸 수 있게 노멀라이제이션을 쓸 수 있게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를 보면 여기가 이제 배치 축이고요. 여기 하나하나가 이렇게 배치 샘플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그 피처 축이 되고 여기가 이제 스페셜한 엑시스인데 뭐 그 RNA의 경우에 센텐스 랭스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CNN 같은 그런 이미지 입력에 대해서는 페이스 위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얘네는 이 어떤 그 인풋 채널 단에서 하나의 채널 단에서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하는데 얘네는 이 하나의 샘플 입장에서 노멀라이즈를 한다는 거. 여기 지금은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 사실 이게 거의 뭐 3차원, 4차원도 가는 거고 어 어느 방향으로 노멀라이즈가 되는 거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알아놓고 그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노멀라이즈가 이루어진다는 거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알려드릴 만한 게 그 정도인 것 같은데 네 질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없어요. 끝났어요. 에어 노멀라이제이션 또 얘기해 드림 잘 얘기해 드리려면 이 요것들은 어떤 한 레이어의 히든 유닛 우리가 그렇게 표현되는 어떤 값인 거죠. 히든 유닛이고 뭐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하기 때문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딥러닝 베이스를 좀 탄탄하게 쌓은 상태에서 사실 하면 너무 좋은 논문들인데 세션에서 다루고 싶어가지고 들고 왔는데 언젠가 딥러닝에 관심이 생겨서 저희 세션 자료를 돌아보시게 될 때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수식이 쓰여 있었구나 하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뭐 빨리 그만 얘기하고 가라고 점점 그 문매가 메워져가지고 그랬습니다. 저해 이니셜레이션 증명까지 하고 갈까요? 됐습니다. 저기서 자꾸 주먹을 만지시는 분들이요. 네, 또 세션 좀 진행이 좀 매끄럽지 않은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세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